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사상 분야의 목미진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미진서는 시대를 초월한 참 지도자가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을 논한 고전입니다. 목미진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목민관의 역할, 지난 1차시에 이어서 2부에서 12부에 걸친 내용을 진행하고요. 지도자의 덕목, 마지막으로는 생각해 봅시다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민관의 역할 2부의 주제는 율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율기라고 하는 내용은 자신을 가다듬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의미 있는데요. 바로 율기의 6가지의 내용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즉 일체의 자기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수령 자신도 본인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가지의 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조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칙궁, 청심, 제가, 병계, 전용, 낚시라고 하는 6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칙궁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른 몸가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수행할 때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생활하고 있죠. 그만큼 칙궁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각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부분의 출발을 다루기 위한 때문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칙궁은 기거를 절도 있게 하고 그리고 복장을 단전하게 하고 백성을 임하는 등등의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는 공무에 대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발끈 성내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아랫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령관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칙궁에 있어서는 목민간이 지녀야 하는 몸가짐 그 부분이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아랫사람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수령관으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청심, 청렴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렴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언제나 청렴, 결백해야 된다. 그래야 그 아랫사람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올곧은 어떤 수령관으로서의 태도, 또 어떤 그 가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생활은 언제나 검소한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 조는 제가, 집안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수령관이 고을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데서는 본인의 집안을 다스리는 일부터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간의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또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도 오래 머물러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친 일을 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생활, 그 부분이 공과 사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병계, 청탁을 물리치자. 특히 쓸데없고 청탁이 오가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공궁을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절용은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야 백성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낚시라고 하는 부분을 볼까요? 마지막 6번째 거죠. 베풀기를 좋아한다. 본인이 베푸는 것을 위에서부터 다 검소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모든 지금까지 5조까지 나와 있는 것을 검소하게 하고 절약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자.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모든 부분들이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본인의 녹봉의 여유가 있을 때는 가난한 친구, 또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는 일에 활용하고 또 공군한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선행을 베푸는 일들, 또 전란으로 인해서 유린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논하고 권력 있는 집안에 선물이나 토산물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율기에 대한 6조였고요. 이 율기 2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우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문장을 다뤄봤습니다. 2부의 청렴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가 지녀하는 본연의 의미이고 온과 선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라고 합니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과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목민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청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집안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 집안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라고 하는 3부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진 후에 집안을 바로 다릴 수 있고 또 집안을 바로 다스린 이후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그러니 고을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본인의 집안을 바르게 다스린 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아마도 그러한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목민관에 있어서도 실천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3부의 내용은 봉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봉공이라고 하는 부분도 크게 6조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한 내용은 바로 교화를 펼침, 선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법도를 지킴, 수법, 예의 있는 교제를 한다, 예제, 보고서, 문보입니다. 공부를 바치는 공나, 마지막으로 착출되는 일들, 왕역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봉공 6조에서 다룬 내용들은 목민관이 실제 본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3부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화적 가르침을 펼치다, 교화를 펼치다라고 하죠. 목민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인의 업무는 바로 임금의 뜻, 임금이 지향한 어떤 그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잘 알리는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라에 큰일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문서들을 각 고을로 내려보내는데 그 해당 글이 한자이기도 하고 그 뜻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민가는 이것을 쉽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펼치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법도를 지킴, 수법이죠. 이 수법에서의 내용은 목민관은 법을 잘 지켜, 본인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본인의 법에 대한 지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제, 예의 있는 교제를 갖추자. 상대에게 예의를 갖춰서 결국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나 친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극진하게 하자. 상급의 관청이 아전과 하인들을 조사하면 지위에 맞게 순종은 하되 악의 없이 과오로 나온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해명하고 또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도 써서 같이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례하게 굴면 사직하라라고 한 부분인 거죠. 보고서, 문보에 대한 부분은 공문서는 최대한 정해진 기간 내에 또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 기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수, 또 이 부분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상의 내용도 강조합니다. 공납 부분 볼까요? 공무를 바친 부분입니다.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아전들이 그런 징수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아전들을 단속하는 일도 목민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출되는 일, 왕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국 선방이 표류에 들어온 경우에도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잘 보살펴 주자.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것, 예를 들어 배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문자 이런 걸 빠짐없이 기록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때 그들의 좋은 점은 배우고 또 이들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합니다. 좋은 점은 보고 배우고 또 그들이 나쁘게 하는 부분이 결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본공 3부에 나온 내용 중 우리가 살펴볼 문장 우리가 보겠는데요.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의 차원에서 감독을 하게 된다면 기쁘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백성들의 인심을 얻도록 힘써야 이것이 일이 성공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힘드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와 안위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애민에 대한 사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부의 주제는 애민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애민의 6조의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간이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크게 6가지 내용입니다. 양로, 노인을 부양하는 거죠. 목민간은 해당 고을의 노인을 공경하고 또 불쌍한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유, 어린이를 보살핌. 백성들을 타일러서 본인 스스로의 자식들을 기르게 하고 만약 또 이제 부모가 보호자가 마땅히 없는 내버려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거두어 주고 함께 길러주는 부분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궁에 대한 부분은 가난한 자를 구제함. 예전에는 가난한 자라 그래서 사궁이라고 이제 구제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호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지금으로 본다면 용어 자체가 순화될 필요가 있지만 그때는 이게 사궁이라 해서 4가지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 대상들에게 있어서 구제하는데 국가는 또 해당 고래 목민가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내용하고 있죠. 애상, 상을 당한 자를 돕는다. 집에 초상이 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질, 병자를 돌본다. 환자에게 있어서 또 해당 그 집에 환자가 있거나
아픈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제 군역에 대한 부분들을 면제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구제, 재난을 구한다. 목민관은 해당 마을에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재해가 만약 예방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해당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구호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요. 에민의 사 부분에 대한 내용 중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곱사등이나 불치병자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자는 바로 목민관이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 현재 국가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힘써야 되는 부분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함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 재난을 구함에 있어서 장래의 환난을 미리 생각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일어난 후에 사후 조치적인 것에 은전을 베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재난에 대해서 미리 고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5부의 주제는 이전인데요. 5부부터 10부 공전편까지는 그 기본적인 지방행정 조직이 수령 밑에 2호, 예병, 형공, 육방의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부에서 10부의 공전편까지는 모든 각 방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5부의 주제 볼까요?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전을 단속하고 관속들을 통솔하는 어중, 또 사람을 쓰는 부분, 인재 추천, 물정을 살핌, 고가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내용 볼게요. 송리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른다면 결국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아전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목민관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선행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중은 관속들을 통솔함, 특히 통솔하기 위해서는 청렴함에서 위엄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특히 수령에게 있어서 명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한 부분을 다짐해 두고요. 또 이를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용인에 대한 부분인 거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가제도에 대해서 볼까요? 보공에 대한 부분인 거죠. 관리가 한 일은 공과를 잘 기록하고요. 또 연말에 해당 공적을 따져서 상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부의 사람 쓰기 문장 중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은 결국 사람을 잘 등용하는 일에 달렸다. 군현이 비록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인재를 등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라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6부 호전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호전은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6가지 정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수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실제 그 상황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혜영 선생님은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농업을 장려할 수 있고요. 또 농사를 권장한 핵심이 바로 세금을 덜어주고 또 부욕을 적게 하고 토지를 개척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6부
구역을 공평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전 7부의 내용인 거죠. 예전 제사와 손님에 대한 접대, 또 교육, 신분제도 등등에 대한 내용인 건데요. 목민 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제일 첫 번째는 정성 들여서 죄를 지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하고 인지를 양성도 하지만 문란해진 어떤 신분제도가 있다면 그 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목민 간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은 바로 백성을 속이는 일이다. 비록 흉악한 불효자일지라도 먼저 가르치고 나서 고치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다. 7부 백성을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병정육전은 8부입니다. 병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겠죠. 목민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늘 수시로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는 비상적인 사태에 대비한 일들을 강조합니다. 수령은 병부를 지니고 있는 관원이다. 기밀한 일에 뜻밖의 병고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8부 변난에 대응하는 법 중에서 나온 문장이죠. 9부로 가겠습니다. 9부의 내용은 형전 6조인데요. 바로 재판과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내용 볼까요?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신중하게 판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진 목민가는 형벌을 약하게 했으니 지나친 형벌은 피하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장 살펴볼까요? 가로막혀 통하지 못하면 백성의 사정은 답답하게 된다. 달려와 호소하고 싶은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게 한다면 어진 목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구부 송사를 심리하기 중에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10부의 주제는 공전입니다. 공전 6조에서는요. 해당 고을의 살림, 수리시설, 또 환경 미화 등등에 대한 주제인데요. 바로 목민가는 해당 고을의 살림을 울창하게 가꾸고 또 농사의 기본이 되는 바로 수리에 대한 시설을 관리할 책임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 지방 토호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파서 자기 논에만 노를 대는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도로를 닦고 건전한 공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목민 간의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의 유역에 해마다 홍수의 피해로 백성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제방을 만들어서 그들이 안심하고 편히 살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부의 주제는 진황이죠.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근원으로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곡식을 저축하고 또 창고에 있는 식량의 양을 항상 파악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저한 대책에 대한 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위급할 때는 바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누어 준다. 백성들에 대한 재해적인 구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퍼지게 마련이다. 그를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그런 것을 매장한 행정에 마땅히 더욱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마지막 12부의 주제는 해관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해당 고을에 물러날 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고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바로 훌륭한 목민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얘기합니다. 오랜 병으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혹은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돈 내는 일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명령해 두다라고 하는 거죠. 수령으로 있을 때 그다지 혁혁한 명예가 없거나 떠난 후에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은 그가 자기 공정을 자랑하지 않고 또 남모르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목민관이 진유할 마지막 12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민심서 고전에서 얘기하는 모든 덕목들,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할들, 또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12부로 구성된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덕목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축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렴과 정의로움에 대한 가치가 있었죠. 지도자가 검소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또 애민에 대한 사상도 있었죠.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고 또 백성들을 아끼고 또 백성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지도자의 역할들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숙한 관점이 아닌 낯설게 보는 관점인 거죠.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고정관념도 생기고 편견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낯설게 보려고 하는 관점은 새롭게 시도하는 출발선을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비무환에 대한 자세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어떠한 큰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그런 큰일이 안 나타나도록 준비하고 예방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는 어떤 태도들이 또 지도자에게 요구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목민심서의 고전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공유할 내용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 각자 내 인생에 진정한 지도자가 있으셨나요? 누구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민신서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